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입보육교직원 직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생활, 등원,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교사들이 등원하는 영유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원하는 영유아를 어린이집 현관에서 맞이할 때 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 보육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그날의 보육 계획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재, 교구,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우선 보육실의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날 보육 계획에 우리가 계획한 것에 필요한 교재, 교구나 그리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그 전날 놀이할 때 우리 영유아들이 상호작용 중에서 필요로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준비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마련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영유아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영유아와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영유아의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전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해요. 이때 영유아의 얼굴이나 몸에 그 전날 보이지 않던 상처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만약 안 보이던 상처가 보이면 부모님께 알려드리며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상처가 가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문제된 일이 없지만 만약 교사가 알지 못하여 전달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생긴 상처라면 이에 대한 대처를 바르게 해야 해요. 또한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안 되는 법정 전염병의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고 등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전날 상처가 생겼는데 교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를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등원할 때 부모님이 그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모님은 그냥 물어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쌓이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영유아의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만약 보이지 않았던 알지 못한 상처가 있거나 하면 부모님께 어머니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부모님께서 만약 집에서 난 상처라고 한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 이것이 그 전날 선생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좋은 대처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따로 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우선은 그 상처를 부모님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린이집에서 생긴 상처인데 교사가 몰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먼저 그 상처를 보았을 때 어머님의 기분이 어떠셨을지를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내가 그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또 그것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기보다는 먼저 어머 어머니 깜짝 놀라셨겠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처가 있어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라던가 다른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저도 못 봤던 상처라서 저도 지금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마음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에 어머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본 적이 없는 상처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전달하게 되면 아마 어머님과의 관계를 조금 나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어렵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유아가 신발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영유아의 가방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어린이집 현관에 설치된 전자단말기에 접촉하여서 영유아의 정확한 등원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선 영유아가 신발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유아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사진이 있는 장소를 알면 자신이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럴 때 선생님이 좋은 상호작용으로 언어적 지원을 해주면 영유아들이 조금 더 즐겁게 자신의 신발을 자신의 자리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주면 좋을지, 또한 이때 우리가 놀이를 계획하면서 주제로 정했던 그런 주제로 접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발을 정리를 할 때 신발을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네, 자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선생님 오늘 우리 땡땡이랑 재미있게 놀려고 준비해놨는데 신발 빨리 정리하고 같이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을 이제 즐거운 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등원한 영유아가 교육실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이제 등원한 영유아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영유아가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안녕 하고 인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안녕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교육실에서 놀이하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등원한 영유아와 인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아야 반가워 하고 인사해보자 이렇게, 사라야 반가워 하고 인사해보자, 안녕 하고 인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교실로 들어온 영유아와 함께 영유아의 물건들을 같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영유아가 착용하고 온 모자나 선글라스 또는 장갑, 목도리, 계절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귀가하지 않도록 모두 가방에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물함에 넣어놓게 되면 귀가할 때 입고 착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모두 가방에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사물함에 넣어두면 교사도 귀가할 때 빠르게 준비하느라고 다 집어넣지 못하고 빠뜨리고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영유아도 자신의 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집에 가서 선생님 우리 노아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를 놓고 왔네요. 선생님 우리 노아가 오늘 장갑하고 목도리를 안 했네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장갑과 목도리가 있는데 어머니도 좀 급하셔가지고 챙기지 못하시고 선생님도 챙기지 못하시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린이집 문을 나섰을 때 장갑과 목도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셨을 경우에 조금 하루 종일 선생님이 수고하셨던 부분이 유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귀가할 때 가방에서 꺼내어서 다시 착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입고 착용하지 않고 귀가했을 경우에는 가방 속에 있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가 없고 또 교사의 실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거나 그랬을 때 어머니 노아 가방에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하고 가는 것을 좀 잊어버렸네요. 뭐 이 정도로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수로 치부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또 영유아가 자신의 가방에서 알림장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림장을 수첩이나 출석하자라고 하는데, 알림장을 꺼내어서 정해진 장소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교사가 영유아의 알림장에서 가정에서 전달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하여서 잊지 않고 어린이집 생활 중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더워하면 겉옷을 벗겨주세요 라고 적으셨던가,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 귀가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시켜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해 놓고 그대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아마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노아에게 관심이 많구나, 선생님이 참 잘 지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약의뢰서와 약이 있을 경우에는 투약의뢰서에 약의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냉장 보관일 경우에 약병에 영유아의 이름을 적어서 어린이집 냉장고에 영유아 약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투약의뢰서에는 약의 보관 방법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일 경우에는 거기에 부모님께서 냉장 보관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냉장고에 영유아 약 보관함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병에 영유아의 이름을 잘 적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셨다가 투약을 하는 그 시간에 꺼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약하시면 되겠죠. 해당 영유아에게 투약하시면 돼요. 투약 의뢰서에 적혀져 있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메모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여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투약 의뢰서에는 투약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서명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선생님의 이름이나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과 소지품 정리가 끝나면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외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노아야 이제 손 깨끗하게 씻을까? 선생님한테 꼭 깨끗하게 씻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선생님하고 깨끗하게 손 씻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서 같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원하자마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가 옷하고 가방 때문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영유아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의 경우 자연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저귀를 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한번 확인한 후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유아의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유아 시기에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이 지금 우리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습관이 그대로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서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 영유아 시기 때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 유아교육 교재나 이런 곳에는 이런 내용이 사실 있지 않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아와 규칙, 약속 정하기. 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유아와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과 약속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시면 너무 유아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입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시면 아마 어린이집에서 학급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유아와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유아와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며 규칙과 약속이 없으면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영유아와 규칙, 약속을 정하여서 지켜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이러한 규칙과 약속은 영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몸이 익히고 지켜야 할 생활 태도라는 것을 알고 꼭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서 영유아들과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규칙과 약속을 정하여서 영유아에게 전달하고 그걸 지켜지도록 했다면 전에는 그런데 개정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현 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반의 경우에는 유아와 의논하여서 약속을 정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정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리 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서 이것들이 잘 되어지면 요리를 진행하실 때도 아이들과 유아들과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황에 따른 규칙과 약속의 이해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요리를 정리해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를 유아와 함께 정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탬버린을 흔들면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트라이앵글 또는 교실에 있는 어떤 악기라도 그런 악기를 연주했을 때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또는 정해진 노래를 들려준다던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런 신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아들과 함께 어떤 걸로 할까 하면서 같이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유아와 정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보고 또 유아들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함께 정하면 교사가 정하여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보다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또 놀이를 정리하고 잠깐 모여서 진행된 놀이를 소개하고 놀이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아들을 잠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모이자 모이자 어서 모이자 사랑하는 반 어서 모이자 다 모였나요?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특별한 악기를 연주하여서 신호를 보내면 유아들과 의논하여서 함께 정한 신호로 모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꼭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드린 거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유아반은 이제 선생님이 모이자 이 노래 부르면 모이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일 때 같이 약속을 정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유아들이 말한 의견들을 같이 흔들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간식을 먹을 때 책상과 몸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앉기로 약속을 하고 간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식판에 고개를 숙이고 먹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간식을 먹는다던가 손을 씻는다던가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유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진행하셔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선생님께서 그 물어보실 때 의논을 하실 때 나도 생각 얘기해도 돼? 선생님도 좋은 생각 있는데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그 의논하는 그 뭐랄까요? 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회의의 한 회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선생님도 좋은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좋은 생각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회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생각에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회원이 되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책상과 몸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앉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음식을 먹을 때 흘리면 나중에 치우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밥을 먹거나 국을 떠먹을 때는 조금 고개를 숙이고 식판에 흘리더라도 식판에 흘릴 수 있게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식판과 간식판을 스스로 정리하기로 약속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영유아들과 함께 선생님이 한번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여서 아이들이 그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지를 2칸만 뜯어서 거울을 보고 입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또 그 휴지로 자신이 먹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물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기로 하는 그런 약속도 하시면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밥 먹은 자리를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밥 먹은 자리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죠. 또는 휴지를 2칸만 뜯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의견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휴지를 사용할 때 조금 아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휴지를 한 번만 뜯어서 입도 닦고 우리 밥 먹은 자리도 닦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해 줄 거예요. 자, 영화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영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화가 할 수 있게 하고 도와줘야 하는 부분은 교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야 할 때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교사에게 알리고 다녀오기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동화나 어떤 일화를 들려주시면서 또는 인형, 손가락 인형 이런 것들로 어떤 역할극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이런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인형을 가지고 좀 역할극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아이들이 그럼 우리 이럴 때 우리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정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소변을 보기도 하고 대변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와 소변을 보러 갈 때 또는 대변을 보러 갈 때 어떻게 다르게 알릴 수 있을까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에게 알리는 그 신호가 달라지니까 그들을 유아들과 재미있게 상의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어떤 상황, 어떤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 화장실 갈 때 대변 다녀오겠습니다. 소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건 조금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만들었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뭐 지시를 하셨던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영유아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니까 영유아들과 함께 재미있는 약속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경우는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서 영화를 부를 때 바로 오기로 약속을 해야 하고, 또 기저귀를 갈 때 교사가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도록 영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영화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가 자신의 기저귀를 찾아가지고 오는 것과 바지를 벗을 때 젖은 기저귀를 빼거나 새 기저귀를 채울 때 엉덩이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영화들에게 잘 이제 상호작용 하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저귀를 갈 때, 노아야, 선생님이 기저귀 갈 때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아가라도 이야기 그 말을 알아듣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들이 매번 기저귀 갈 때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화장실이 교육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영유아와 이야기 나누고 정하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인솔하여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지켜야 될 약속,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켜야 될 약속, 또 화장실을 다녀오면 지켜야 될 약속을 각각 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겠죠. 저의 경우는 교사가 인솔하여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가는 그 길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를 때 뭐 어떻게 불렀었냐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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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잠깐 친구를 기다려야 할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친구들이 화장실 가는 길에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거나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먼저 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약속을 먼저 하지 않고 나와서 아이들이 뛸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적하시면서 야단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죠. 왜냐면 아이들은 그 순간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약속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인지한 후에 같이 나오시려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켜야 될 약속과 또 화장실을 다녀온 후 화장실 가서 화장실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할 동안에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약속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 화장실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있거나 자리가 있다면 아이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할 때 저희 어린이집이 복도가 이렇게 있어서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을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만 2세 반 친구들이 복도에서 많이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번 나오셔서 우리 이제 반이 하늘반이고 뭐 소망반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만약 하늘반이라고 한다면 하늘반 친구들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앉을 방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방석을 들고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또 그 방석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유아들과 의논해서 하셔도 괜찮겠죠? 또 화장실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영유아와 이야기 나누고 정해요. 화장실에서 소변, 대변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인변을 보고 나면 손을 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소변을 볼 때 여아는 치마를 입었을 때 어떻게 옷을 내리는지 몰라서 치마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옷이 젖거나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겠지 하고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었을 때 어떻게 옷을 내리는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고요. 또 남아는 바지를 어느 정도 내리고 소변을 보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대로 그냥 바지를 거의 발목 부분까지 내리고 소변을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습관이 만 2세 때 만약 생겼다 한다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가 되도록 그 습관이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 5세 친구,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소변을 볼 때도 또 이제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 나만은 어느 정도 옷을 내려야 소변 볼 때 힘들지 않은지 적당히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여아의 경우에는 소변을 본 후에 휴지를 닦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필요가 있어요. 휴지의 양도 선생님께서 조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휴지로 닦을 때 너무 심하게 세게 닦으면 사실 휴지가 그렇게 청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의 경우 교사가 직처리를 꼭 해줘야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때 유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교사가 잘 닦아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죠. 엉덩이 하늘에 보자. 이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영유아가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영유아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힘들지 않게 또 기본생활 습관이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그룹 활동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영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정해보아야 되는데 한 자리에 모여야 할 경우에 어떻게 앉아야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앉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도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영유아들이 아치형으로 둥글게 앉을 것인지 또는 줄을 달리해서 여러 줄로 앉을 것인지 정하면 좋아요. 그 자리를 정할 때, 그냥 자리를 정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앉을 자리를 앉을 것인지, 또는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유아들과 함께 정해서, 자리를 정해서 앉으면 좋겠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다리는 것과 친구가 이야기하는 동안 잘 들어주는 것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대그룹 활동할 때 올바른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겠죠. 실외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을 유아와 이야기 나누어서 또 같이 지켜야 해요. 그래서 옷을 스스로 입기로 하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친구를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가 친구의 옷을 입혀주는 동안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유아들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선생님들 좀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아이들과 실외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실외 활동을 나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려요. 실외 활동 시 지켜야 될 약속도 마찬가지로 먼저 정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죠. 실활동에서 교사가 부를 때는 바로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해요. 실내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를 들면 미끄럼틀을 탈 때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과 또 엉덩이로 내려오는 것, 또 시소를 탈 때 타고 내릴 때 친구에게 말하고 타고 또 바르게 앉아서 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네를 탈 때 친구가 타고 있으면 그네가 움직이는 곳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동료아들이 실외활동 나갔을 때 이런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3월 적응 기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이런 어린이집의 생활들을 익히는 그때 한 주는 실내 활동에서 지켜야 될 약속, 또 한 주는 실외 활동에서 지켜야 될 약속, 이런 약속들을 정하는 시기를 선생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외 활동을 나가시는 것을 저는 보내드려요. 그래서 두 분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실활동을 나가서 아이들과 안전하게 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활동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손을 씻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손을 씻을 때 손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손에 비누칠을 하고 문지를 때는 스톱워치를 잠그기로 약속을 하면 좋겠죠? 손을 비빌 때 손바닥을 비비고 또 손등, 엄지손가락을 비비고 깍지를 끼고 비비고 손톱을 손바닥에 문지르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들이 손을 씻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의사가 모델이 되어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 그냥 씻지 않고 이 방법으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니 한번 꼭 해보시도록 제가 권해드려요. 어린이집 내에서 이동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유아들과 이야기하고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 돼요. 복도에서 계단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약속을 알려주셔요. 예를 들면 복도에서 걸을 때는 뛰지 않고 걸어다니기,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기, 이런 약속들을 꼭 하시고요. 영화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약속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실외활동 후 교육실에 들어와서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하여도 유아와 이야기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옷을 스스로 벗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죠. 아이들에게 실외활동 후에는 옷을 스스로 벗은 후에 이제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점심 식사를 해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밥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놀이해요 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놀이하다가 그러면 정리를 빨리 못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선생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적절한 약속을 하셔가지고 음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냥 이제 책 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실내 활동으로 책 읽기와 휴식 그리고 제자리에 앉게 등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경우에는 의사가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 바로 오는 것에 대해서 영화에게 알려주시고 또 친구를 기다려줘야 되죠. 선생님이 영화의 옷을 벗겨주고 있을 때 옷을 다 벗은 친구들이 막 달려다니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유아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친구 옷 벗겨주는 동안에 여기 앉아있자 이렇게 하셔서 꼭 안전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의사가 점심 식사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릴 건지 또는 함께 모여 앉아서 기다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유아들과 함께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유아들이라면 한번 의논하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배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또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약속을 함께 지키시면 영유아들이 특히 유아들이 자신들이 지키기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약속보다는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남기거나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보시고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자신의 식판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또 휴지로 자신의 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약속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영유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생활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이 형성되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되고 또 영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하실 수 있어요. 분식사 후 이를 닦을 때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도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이를 닦을 때 치약을 교사가 짜주는 것인지 또는 유아가 스스로 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지켜주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하지 않으시면 그 순간에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네가 스스로 못하니?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신입일 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잠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가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개인 친구를 꺼내어주고 유아가 스스로 친구를 펴고 눕는 것이니까 개인 친구는 선생님이 꺼내어주셔야 되겠죠. 이불장에서 꺼내야 하니까. 그런데 유아가 스스로 친구를 펼 수 있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가 준비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영유아들과 함께 정하고 또 알려주셔야죠.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눕고 싶은 자리에 우리 이불 한번 펴볼까? 뭐 펼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화의 경우에는 교사가 준비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영화한테 너가 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는 자리 여기 앉아서 기다려줘 이렇게 하면서 영화의 경우에는 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잠 시간을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개인 친구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불장에 넣는 것은 교사가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유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많이 주다 보면 이불장에 넣는 것까지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도 우리 유아들이 이제 스스로 잘 하는 걸 보면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 유아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실 경우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불장에 그 문에 손이 낀다든지 아니면 여타가 들킨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습이 CCTV나 이런 곳에 붙여졌을 때 선생님께서 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유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시지만 또 선생님이 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불장에 정리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것인 것을 유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정리하고 난 후 간식을 먹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또 이 유아들이 친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간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아까 알려주셨던 그 방법으로 친구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육실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잠깐 기다리게끔 하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씻고 들어오시면 좋겠죠. 가끔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손을 씻고 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께서 인솔하셔서 가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 4세, 5세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모습을 선생님께서 인솔하셔서 가셔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오후 간식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오후 간식 시간도 오전 간식 시간과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간식을 다 먹은 후에는 자유놀이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간식을 먹고 난 후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교사가 이름을 부르면 빨리 오는 것임을 알려주셔야 해요. 오후 간식 시간에도 오전 간식에 우리가 흘리지 않기 위해서 먹는 방법이라든가 간식을 먹고 난 후에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것, 또 입 주변을 깨끗하게 닦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인사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가지도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 해요. 가방에 유아의 소지품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지 교사가 확인하고 유아는 어린이집 생활 중에서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사물함에 정리한 자신의 놀이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귀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때 유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중에 이제 놀이하면서 특히나 미술 영역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 또는 만든 결과물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사물함에 놓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유아에게 잘 상호작용하시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소지품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가방에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제가 등원했을 때 가방에 넣으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 모자라든지 목도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울의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것들을 꼭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지를 이제 어린이 생활 중에 화장실에 다녀올 때 스스로 옷을 입고 하다 보니 조금 바지가 이렇게 옆으로 좀 돌아가게 입고 있다든가, 또는 속옷이 제대로 올라가지 있지 않다던가, 또는 이제 내복을 입었거나 그랬을 때, 손을 씻었을 때 내복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내복이 이제 아직 내려가지 있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는, 귀가 지도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옷 매무새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팬티를 잘 똑바로 입었는지, 그리고 내복이 정확하게 잘 내려가 있는지, 팔 소매 안에서 내복이 똘똘 뭉쳐져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너무 속상하세요.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옷을 벗기셨는데 내복이 이렇게 팔꿈치 있는 데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선생님은 좀 원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 내 아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손을 씻고 왔을 때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귀가하는 시간이라도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잘 지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머리 모양도 확인하셔서 만약 너무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간식 먹고 난 후에 빗질을 해주시고, 또 이제 간식 먹고 난 후에 세수를 한다거나 입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서 좀 이제 귀가할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귀가지도 하실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시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 중 있었던 특별한 전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달하셔야 해요. 전달할 사항은, 생활 중 영유아가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사항은, 영유아가 친구와 다투었거나 또는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생긴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만약 있었다면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만약 직접 만나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늦게 귀가하는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알림장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달 사항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되도록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먼저 전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머니 그런데요 하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했구나 생각하시면서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도 조금 뭐랄까, 버벅거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의 거의 한 80%는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